있는 거잖아요. 걔를 나타내 보려는 거예요. 3 이하의 자연수만 포함된 분할을 3 이하의 자연수만 포함된 분할을 하나만 해봅시다. 3, 2짜리 한번 해볼게요. 3, 2짜리는 뭐 아무렇게 해도 되는데 3하고 2니까 여기 3칸을 만들어요. 이렇게 3칸을 만들고 여기 2칸을 만들어요. 3, 2를 어떻게 읽자는 얘기냐면 이렇게 읽었다는 소리야. 3개, 2개. 됐죠? 얘는 페라스타이어로 나타낸 것이 이겁니다. P32 P32란다. 얘가 요거 있죠, 요거 3 더하기 2를 페라스타이어로 나타낸 것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켤레 분할은 뭐냐면 반대로 읽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됐죠? 걔를 써보면 둘 하나잖아. 이게 똑같은 켤레 분할이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2는 너랑 켤레 분할이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고. 됐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럼 확인해 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위에 1의 각 분할의 켤레 분할을 구해라. 하나씩 그려보면 켤레 분할 다 찾을 수 있겠죠. 지금 켤레 분할 하나 찾았는데 하나 더 찾아볼까요? 3위의 자연수 중에서 얘 있잖아요. 얘 3, 1, 1 있죠? 걔를 찾아보죠. 3, 1, 1 이게 있어요. 그럼 너는 1그로 가죠. 3개, 그 다음에 1개, 1개 이렇게 있어요. 이쪽을 읽게 되면 3개, 1개, 1개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거꾸로 읽어요. 이렇게 읽으면 또 3개, 1개, 1개 이렇게 돼요. 결국 너는 켤레 분할이 자기 자신이라는 소리야. 됐어요? 3개 하나 이쪽으로 읽어도 3개 하나 이런 거잖아요. 자기 자신과 켤레 분할이 된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세 번째 사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5를 3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5를 3개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의 방법과 같음을 확인하라. 하다 보면 확인이 된다.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3번의 결론을 1, 2번을 해보면서 경험해 보세요. 그 뜻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결론은 기억하셔야 돼요. 5를 3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과 5를 3개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은 같게 돼요. 결국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킬랩을 하나씩 해보면.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고, 그거를 이제 아까는 그냥 써먹었었죠. 제가 결론을 이용해서. 밑에 거로 가죠. 6-8번. 서로 다른 공 4개가 있대요. 수상하지? 약간 좀 수상해. 서로 다른 4개의 공이 있어요. 서로 같은 상자가 있대요. 두 개 이상의 나누어 답을 했다? 2개 이상의 나누어 답을 했다? 서로 다른 4개의 공이 있는데 서로 같은 상자에 2개 이상 나누어 답을 한다? 서로 같은 상자 2개 이상, 서로 같은 상자 2개 이상. 2개도 좋고 3개도 좋고 4개도 좋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 우리가 집합의 분할할 때 내가 설명을 이렇게 했다. A라는 집합이 있어. 1, 2, 3, 4 이렇게 4개 서로 다른 원소를 가지고 있겠대. 근데 얘를 2개 서로 같은 방에 나눠 담으래. 이렇게 쓰는 거죠. 서로 다른 4개 원소가 있는데 서로 같은 2개의 방에 나눠 담는 방법은 S의 4의 2라고 써.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얘가 포인트가 뭐였냐면 방 2개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방이 있고 이렇게 방이 2개가 있어요. 여기는 원소들한테 물었지. 너 어디로 갈 거야? 너 아니면 너요. 너 어디로 갈 거야? 너 아니면 너요.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럼 각각 2가지씩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계산의 결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2의 4제곱을 하고. 근데 집합의 분할의 특징이 뭐냐면 몰빵 안 되잖아. 공집합이면 안 되잖아. 공집합이 아니고 서로 소여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 몰빵 제외, 저쪽 몰빵 제외. 그래서 2개를 뺀다 했고, 그 다음에 2개씩 이제 이렇게 쓰는 거랑 반대로 쓰는 건 똑같은 거니까 2팩으로 나누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2의 세제곱에다가 빼기 1이 돼서 8 빼기 1이 되니까 7가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다고. 그래서 집합의 분할에서도 2가 편리해, 해볼 만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개념상 지금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4개의 원소가 있는데 걔를 서로 같은 2개의 방에 나눠 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된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하면 될 텐데. 예를 보자. 서로 다른 4개의 공이 있어. 서로 같은 상자 2개 이상의 나눠 담으래. 그 소리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S에다가 4에 2, 2개 이상이잖아. S에다가 4에 3, S에다가 4에 4. 조심해. 틀릴지도 몰라. 멍 때리면 안 돼. 4에 2, 4에 3, 4에 4. 그렇게 일단 하면 될 것 같아. 서로 같은 상자 2개 이상의 나눠 담으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러 가보자고. 그럼 너는 4에 2니까 서로 다른 원소 4개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방금 계산했습니다만 2를 4번 곱해서 2의 4제곱이 있고 이쪽 몰빵 안 돼, 이쪽 몰빵 안 돼. 2로 나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잖아요. 2개를 한 개로 보는 거죠. 2팩으로 나눴죠? 그럼 얘가 이거 나눴어요.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8 빼기 1이니까 7이야. 요거까지가 된다는 소리고. 너하러 갑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원소가 있는데 서로 같은 3개의 방에 나눠 담으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방이 3개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한 놈 씩은 넣었어요. 공집합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서로 같은 상자 3개 나눠 담게 되는데 적어도 한 방에서는 동거하는 게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됐죠? 그럼 동거할 놈이 몇 명이 생길까? 그것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4C2를 택하면 돼요. 4C2. 그래서 얘는 한 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4C2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4C2개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는 거죠. 6가지. 이렇게 있을 거고. 얘는 이제 편하죠? 4개 나눠 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을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14가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를 정리를 하러 가죠. S에다가 n이 있어요. 이거 몇 가지야? 한 가지. S에다가 n에 n-1이 있어요. 원소의 개수보다 방의 개수가 하나 이게 줄어들었거든요. 방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면 동거하는 게 이제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n, c, 2 이렇게 하기로 했죠? 방의 개수가 줄었을 거니까 한 방에는 동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동거한 애들만 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기로 했고 S에다가 n2가 있어요. 이거라는 소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죠? 원소가 서로 다른 원소가 4개가 있는데 갈 방이 2개밖에 없을 거니까 너 어디로 갈 거야? 그러면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2의 n제곱 빼기 2가 되고 뭐로 나눠요? 2로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좋고 2팩 2 뭐 똑같은 얘기예요. 얘를 직접 이제 약분을 하셔서 2의 n-1승 빼기 1로 쓰셔도 뭐 괜찮아요. 이런 상황도 있고 S에다가 n1이 있죠. 너는 서로 다른 n개 원소가 있는데 한 개 방에 나눠 담으래요. 다 때려 넣으면 되잖아요. 걔는 한 가지 이렇게 있겠죠. 됐어요? 공식도 하러 갑니다. 얘는 공식이 존재했었죠. S에다가 n에 K 서로 다른 n개 원소가 있는데 서로 같은 방 K개의 상자에 나눠 담는 방법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공식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하나씩 깠지. 이렇게 하나씩 까. 그 다음에 빼. 그대로 곱해.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저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뭐 방법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집합의 분할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서로 같은 상자 2개 나눠 담는다? 집합의 분할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연수 분할은 어땠죠? 서로 같은 공, 서로 같은 상자 이랬죠? 집합의 분할은 서로 다른 공, 서로 같은 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구분을 지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거로 갑니다. 8번.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렵다니까 글쎄. 경우의 수가 극복이 안 되면 수학적 확률에서 또 망해. 그것도 또 경우의 수 문제거든요. 그러나 거기만 지나면 확통은 행복해집니다. 수학적인 확률, 독립적인 확률만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아주 행복합니다. 통계는 뭐 아주 쉬워요. 거기까지가 문제예요. 가요. 6-8번. 별을 해놓으세요. 별. 이것도 경험을 못하면 못 풀어. 무슨 소린지도 몰라. 봐요.
3x 플러스 2y 플러스 z가 있는데 이게 6이래. 의미 아닌 정수의 구하래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중복조합에서.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해봤습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 6이 있는데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의미 아닌 정수라는 얘기는 이게 0이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예를 들어서 5하고 1하고 빵을 집어넣는 경우도 근이 될 수 있겠구나. 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x를 5개, 셋, 넷, 5개 쓰고 y를 1개 쓰고 z는 안 쓰기로 마음먹었죠. 까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x를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았고 y를 이제 1개를 뽑은 상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x하고 y하고 z 3개의 문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뽑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했었잖아요. 해서 너는 3H6이라고 계산을 했었다고. 이렇게 기억나세요? 의미 아닌 정수가 더 편하다고 했었죠. 예, 2번. 이번에는 x하고 y하고 더하기 z가 있는데 이 6이래요. 근데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양의 정수를 구하래. 양의 정수를 구하라는 소리는 일단 들어갈 게 1은 최소한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1은 최소한. 그래서 앞에 하나씩 까고 시작했지? 이렇게 하나씩 일단 쭉 밀어넣었죠? 밀어넣게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있어요. 얘가 3인데 의미 아닌 정수